안녕하세요. 타임즈를 가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저한테는. 자, 이번 타임즈 커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해의 인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년 특집으로 일론 머스크의 1편, 2편, 3편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은요.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사생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인으로서 어떤 스타트업의 그런 성장한,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그 싹을 보였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추계 시대라고 해가지고 공자, 석가, 예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러한 4대 성인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스티브 잡스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왔었죠. 근대 와서, 현대 와서.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죽었지만, 그 스티브 잡스의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들거든요. 흡사합니다. 좀 성장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사생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그 사업에 대한 성공 스토리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 현재 나이가 50세네요. 1971년생이네요. 그래서 남아공 프리토리아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가고 또 미국으로 이제 실리콘밸리로 간 케이스죠.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일종의 이제 그 이민을 간 것이죠. 미국으로. 자, 배우자가 지금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털룰라 라일리가 2013년에서 2016년, 그다음에 2010년에서 2012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영국 배우인데 이 분과 이제 2번 이혼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혼과 결혼을 2번 합니까? 참. 저스틴 머스크가 이제 또 한 명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현재 또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죠. 가수. 자, 자녀도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자, 학력은 펜실베니아 대학 1992년에서 97년도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분이 만든 회사가 많아요. 테슬라 너무 유명한 회사. 그다음에 스페이스 X, 그다음에 그 우주 관련, 그다음에 뉴럴 링크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뇌하고 뉴런하고 연결해서 이제 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뉴런 링크라는 것을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모든 걸 다운받으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링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보링, 뭔가 굴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통의 혁신, 지하로 다닌다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집2라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린 구글 맵을 많이 쓰죠. 그거 있기 전에 혁신적인 집2라는 것이 있었고요. 오픈 AI라든가, 그다음에 머스크 파운데이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타임즈 커버의 모습이 나왔는데 아주 그 뒷모습이 아주 멋있게 나왔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을 이제 정의를 내리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계획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핵심이 이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 지속 가능성. 천재적 발명가다. 이런 찬사를 받고 있고 시대를 앞선 사상가다. 그래서 아까 제가 4대 성인 다음에 누구냐 했을 때 스티브 잡스와 기술 분야에서 스티브 잡스와 지금 일론 머스크를 대고 있거든요.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잡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보고 간다는 게 큰 축복이다. 이런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쓸 정도니까 대단히 타임즈 커버에 그 올해의 인물로 나왔던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그다음에 불굴의 혁신가입니다. 스스로 공부해요. 그래서 모든 거 우주 같은 거,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다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가고 사상가이면서 발명가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몽상가다. 또는 사기꾼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 사람의 핵심은 지구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서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사회에서 최대한 이걸 늦추면서 동시에 이분이 이제 마음에 꽂힌 게 화성이죠. 화성에 정착지를 건설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 목적, 기업인으로서 돈을 벌고 안주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바로 화성에 정착해서 인류가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시킨다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주기인 26개월마다 10만 명을 1000대의 대형 로켓에다가 100명씩 탑승시켜가지고 10회에 걸쳐서 100만 명을 화성에 보내는 것이 이분의 꿈이라고 합니다. 보통 꿈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100만 명을 화성에다가 보냄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구가 계속 멸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꿈을 주는 사람이다. 이분의 성공 열쇠는 첫 번째도 기술 혁신, 둘째도 기술 혁신, 셋째도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우주 로켓을 개발하고 자동차, 그런 전기 자동차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세 가지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지금 혁신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션 완수를 위해서 쉴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시대인으로서 우리한테 이제 영감과 또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하는 멋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번 그 사생애를 한번 보자고요. 자, 머스크 was born, 태어났다는 것이죠. to a wealthy, 아주 부자 패밀리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71년생이죠. 자, his parents divorced. 근데 부모님들이 divorced, 이혼했어요. 언제? He was young, 젊었을 때. 그래서 그와 그의 brother, 동생은 went to live with their father.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이제 했는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아버지는 이제 엔지니어였죠. 전기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전기 엔지니어. 여길 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죠. 잡스는 어땠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아버지가 살면서 주말마다 차고에서 뭔가를 뚝딱거리면서 만드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스의 자서전을 보면 그걸 보면서 야, 기술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술력이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머스크도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였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기술자의 그런 그 전기 기술자, 이런 엔지니어의 그런 그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는 described 목적 없네. 그 말은 좀 숭태라는 거죠. 목적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 홈이 쓰였죠. 그 엔지니어 아버지를 무엇으로서 간주했냐면 이불이다, 이불, 악이다, 악의 축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마 그 폭력을 좀 행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붓딸과의 그런 관계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폭력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혼한 뒤에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좀 많이 맞고 자랐나 봐요. 더군다나 학교 폭력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폭력성에 있어서 아버지를 이제 이불, 악으로서 규정을 했다는 것도 좀 색다르죠. 자, 아버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이제 캐나다, 이게 미국 출신인데 캐나다로 갔고, 캐나다에서 다시 아프리카 이 수도가 이제 케이프타운이 있고, 여기 프리토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가 요하네스버그, 뭐 금이 많이 난다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케이프타운이 이제 수도, 그 다음에 프리토리아는 이제 행정상 입법 행정을 이제 나눴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입법 행정을 나눠서 수도가 달라요. 프리토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1971년도 6월 28일 날 남아공화국의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왜 여기서 태어났느냐? 할아버지가 일로 왔다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그 딸, 어머니죠. 엄마도 같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토리아에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이프타운에 와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이 케이프타운에서 프리토리아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길 그 횡단할 정도였고, 할아버지가 모험심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호주까지 비행기로 대륙을 횡단했다는 최초의 민간 비행기로 최초로 횡단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 용기가 있었던 모험심이 톡출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피를 받은 거예요, 이 머스크가.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이러한 모험심이 또 나옵니다, 잠시 후에. 자, 아무튼 프리토리아 출신이다. 자, 흑백 간의 불균형이 이 나라가 시정해 나가야 할 최대 과제다. 그러니까 총 인구의 이 프리토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13.6%에 불과한 백인들이 모든 부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공화국의 문제점은 백인과 흑인의 소득 차이가, 백인은 36,000달러, 흑인은 3,200달러로 극심한 이 소득 불균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영토의 12배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고요. 아버지가 이제 전기 기계 엔지니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생각난다고 했고요. 제가 분해 조립을 항상 보며 자랐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잘 다뤘다는 거.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요. 집에서 난폭한 아버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불이라고 규정을 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은 이제 어머니죠. 굉장히 미인이시죠. 어머니는 이제 그 영양사였기도 하였고요. 모델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모델. 자녀가 지금 아들 둘, 딸 하나가 이렇게 있죠.
머스크는 10살 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을 도서관까지 책을 다 읽었다. 그래서 10시간씩 하루에 독서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머스크 standing at age 4, 자, 4살 지금 모습인데요. with his mother, 엄마인 마야와 같이 있는데 엄마와 이제 brother, 동생인 킴벌, 그 다음에 sister, 토스카가 있는데 메이에는요 mother, 모델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began calling Ellon her genius boy. 그래서 앨런을 그녀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genius boy, 천재 소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 그가 3살 때. 그러니까 이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그 모자를 2개를 썼죠. 모자를 그 굉장히 모험심에 강한 이제 소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17살 나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트윗을 했다는 거죠. 디스포로. 2017년도에 이제 트윗에서 날린 사진인데, 모자를 2개 쓴 사진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On my cousin farm. 그러니까, 커즌이 왜 나왔냐면, 캐나다의 그 사촌으로 이제, 캐나다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17살 때. 이때 이제 웨어링 뭘 썼냐면 hat, 모자를 썼는데 on a hat, 모자 위에 모자를 썼다는 거죠. Musk moved to Canada in part to, 자, 부분적으로 어떤 이유로? avoid, 피하려고. military service, 그러니까 군대 서비스, 군대 복역이죠. 자, 군대 복역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캐나다로 갔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아파르테이트라고 한번 다뤘었죠. 일종의 이제 인종차별 정책. 그래서 이제 백인 정권에서 이제 인종차별을 밀어붙이는 정권에서는 군대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군대에 끌려가면 어차피 이제 백인 인종차별이 붙으니까 그런 것을 자기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대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로 어떻게 보면 공부하러 떠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떠날 때 운빨이 맞은 거죠. 캐나다가 엄마가 국적이 캐나다일 때는 자식도 그 허가를 준다는 거죠. 캐나다 그 입국을.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명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본인의 신념과 또 캐나다에서 하필이면 엄마의 그런 그 국적에 따라서 자식도 입국이 허용되는 그런 조건이 생기면서 캐나다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냥 캐나다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기회의 땅이 미국이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하게 되었으며, 몬트리올에 이제 외증조부 연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에 외증조부 연락을 이제 하고 무턱대고 갔는데, 사실은 이제 미네소타로 가서 살게 되어서 혼자 이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혼자 이제 1달러 가지고 뭐 살고 뭐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자서전에. 여기 보시면 미네소타에서 캐나다로 다시 남아공 프리토리아로 단발 비행기로 호주 비행 성공했다. 할아버지가 했겠죠. 모험심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받았다. 17살 때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래서 하루 1달러씩 식비 도전. 이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할아버지 그 친척을 만나러 갔는데 다 이제 몬트리올 갔는데 지금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 1달러로 식비에 도전했다. 그래서 핫도그, 마트에 가서 핫도그, 오렌지 주스. 이거 덩어리로 사가지고 이것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싸구려 아파트, 그 다음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극빈의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사업의 시작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쓴맛을 봤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가로서 어떤 그 실패를, 또 어려움을 이제 알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성공을 씨앗을 이제 싹튼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이제 24살 때 사진이네요. 자, 그의 그냥 컴퓨터 앞에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95년도죠. 자, 95년도면 뭐가 생각나죠? 윈도우 95죠. 그러니까 윈도우 95가 시작됐단 말이죠, 이때. 자, 그해 그는 코파운드, 공동 설립했다는 거죠. 그의 첫 번째 회사를 집투, 아까 집투 설명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구글 맵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온라인 시티 가이드, 그렇죠. 그 시티 가이드를 해주고, 그것은 바로 프리커서,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프리커서, 선구자. 왜? 미리 커서 갔다. 미리 가는 사람. 선구자. To map quest and Yelp라는 그 지도 찾는 거죠. 퀘스트. 지도 찾는 그런 사이트. 사실 9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어때요? 다 지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 이런 지도 서비스를 해줬다는 것은 혁명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로 말하면. 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었다고 했죠. 천재야, 천재.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고,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처 YMCA에서 샤워 후에,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이제 맥도날드처럼 그런 햄버거 가게에 나옵니다. 곧 집에서 출근하는 척 했다. 그러니까, 거우 이런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거우 바닥에서 자고, 마치 이제 샤워는 근처에 있는 YMCA 공동 샤워장을 이용했고, 햄버거 가게에서 밥을 먹고 이제 출근했다는 거. 지도와 안내 기능, 그 다음에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밤낮으로 코딩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밤낮으로 코딩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공 신화가 160개 신문사의 서비스가 계약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계약으로 통해서 이제 160개 신문사 서비스에 계약을 하면서 성장했다는 얘기고요. 99년도 2월 컴팩이라는 컴퓨터 회사죠. 여기에서 3억 700만 불의 이 회사가 이제 매각되면서 자신의 지분 7%인 2,200만 불을 얻게 되는 거죠. 260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30대에 들어서 2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거죠. 자, 머스크 with his friend. 자, 그의 친구인 나비드 파로크 at 퀸스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아까 캐나다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 캐나다의 퀸스 대학에서 which he attended in the early 1990. 90년대 초에 그가 다녔던 대학이었고요. 머스크는 나중에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갑니다. 브리플리 잠시. 그리고 나서 잠시 이제 스탠퍼드로 갔다.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89년도에 퀸스대 2년을 다녔고요. 92년도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전학으로 왔어요. 95년도에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 예술과학대에서 물리.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하고 물리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물리학. 그러니까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주, 펠콘, 그러는 그 로켓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디자인하고 한단 말이에요.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응용 물리, 재료공학 분야. 이 재료공학 분야 박사과정을 단 2일 만에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인터넷 창업 붐이었거든요. 90년대 말이. 그래서 무슨 닷컴이라고 하죠. 닷컴. 무슨 닷컴 회사들이 막 붐이 일어나니까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동생하고 같이 이제 2일 만에 아까 이제 창업을 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 박사과정을 그만뒀다. 이 재료공학 분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재료 분야에서 혁신을 이뤘잖아요. 그 스페이스 X라는 그 회사가 그 재료값을 싸게 어떻게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자, 이 사진은 또 뭐냐면 이제 페이팔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페이팔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터 티엘이라고 랩터, 이분이 피터였고요. 이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도 창업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어떤 스타트 기업의 어떤 이분, 이 피터라는 분도 같은 동종 업계를 동시에 그 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만나서 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토 헤드쿼터 2000년도에 2 years later 2000년도에 이제 이 이베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해요. 그래서 이베이가 acquired 얻었다는 거죠. 컴퍼니 for 1.5 빌리언 달러입니다. 자, 1.5 빌리언이니까 1조 지금 5천억 달러인데, 그래서 이 당시 나이가 31살이었다고 하는데, 이베이라는 회사가 1조 8천억, 1조 5천억, 지분의 11%, 그래서 204억을 또 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트란 말은 순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순이익. 그래서 머스크에게 순이익을 이제 180 밀리언 달러를 주었다. 그러니까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204억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머스크가 위대한 점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요트나 사고 개인으로 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페이스 X, 테슬라, 솔라시티처럼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런 돈을 가지고 왜? 인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실무 책임자잖아요. 엔지니어 출신. 그러면서도 CEO야. 되게 CEO들은 이제 기술자들 고용하는데 이분은 다 이 양면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테슬라 모델 3를 양산시에 이 수많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 바닥에서 자면서 주당 120시간 일했다. 지금 주당 52시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의 2배, 120시간 이상을
연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 실무 책임자야. 그러면서 또 CEO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다? 바로 머스크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이분은 이제 세 번째 여자가 되겠어요. 머스크의 그의 걸프렌드, 이제 그라임이라고 나와있죠. 그라임스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자, 클레어 앨리스 부세라고 하는데, 이분의 예명이 그라임스라고 하는데,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음악 PD, 뮤직비디오 감독이라고 합니다. 2010년 정규 음반이 나왔고요. 2011년에 이제 음반 계약도 맺었다. 지금 현재 88년생이라고 하니까 33살, 캐나다 밴쿠버 출신이고요. 자녀도 있네요. 이 자녀가 바로 지금 여기 자녀가 되겠네. 이 자녀가 이제 2021년도에 머스크가 이제 스타베이스 퍼실러티 인 보카 치카. 지금 텍사스에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멕시코하고 미국의 국경 끝털이죠. 오른쪽 끝털이. 여기가 바로 스페이스 X가 있는 발사대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이 보카치카라는 이 스타베이스 퍼실러티. 그러니까 별을 지금 우주선을 띄우려고 하는 이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는 말하기를 He and Grimes are semi-separated. 반 지금 이별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일하기 위해서 지금 떨어져 지낸다는 거지. due to, 부분적으로는 due to 뭐 때문에? 그렇죠. work commitment. commitment는 헌신 이런 뜻이잖아요. 헌신. 그러니까 일하려고, 일에 지금 헌신하니라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떨어져 살고 있다. 그래서 keep them in different places죠. 그들을 different places, 다른 장소에 keep,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반별거 상태에 있다. 왜? 일 때문에. 이분이 되겠습니다. 가수예요. 네, 아주 독특한 가수입니다. 한번 동영상 봤더니 아주 독특한 가수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라임스 치보시면 나와요. 그라임스라고 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방 그 내용을 한번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머스크의 지금 사생활과 개인 사생에 대해서 한번 배경 지식을 한번 쭉 봤으니까 자, 영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 mother was a model. 자, 엄마가 이제 모델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odel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monster, 괴물이었다. 아까 지금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죠. 자, born in 프리토리아에 태어났다고 그랬고요. 71년생.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50세. 자, 일로는 prone to, be prone to 수거잖아요. be prone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그래서 prone to, 뭐뭐 하기 쉽다. 이런 뜻이 수거로 외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로는요, 뭐 하는 그 경향이 있었냐면 long silence and speed reading the encyclopedia. 자, encyclopedia 이 단어 한번 보세요. encyclopedia. 자, 사이클은 원이잖아요. 원. 피드는 발이죠. put. 어원이. 이는 make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발로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encyclopedia라는 것은 이제 백과사전이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공부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encyclopedia 하면 이제 그 백과사전. 그러니까 빨리 백과사전을 읽는, 아까 천재였다고 했잖아요. 동네 도서관, 학교 도서관 다 읽었다고 했어요. 다 읽었다고. 대단한 천재. 그래서 10살 때. 그래서 스피드 리딩. 더 읽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뭘 읽어?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long silence니까 굉장히 침묵하면서 백과사전을 읽는 그런 천재였다. 그가 12살 때 he wrote the code. 코딩했다는 거예요. 코딩을 작성했다는 거죠. 비디오 게임. called 뭐라고 불려지는 거야? 블래스터. 블래스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베이더라는 아주 그 오락실 인베이더, 아주 우주인들이 막 와서 이렇게 여기서 막 와서 내려오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을 쏴가지고 이제 총으로 쏘는 그런 인베이더 게임이 있었는데, 그런 인베이더 게임과 비슷한 게 이제 블래스터라는 게임이었나 봐요. 자, 그런 게임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which he sold. 그래서 이 게임을 팔았다는 거예요. to 어디에? 컴퓨터 매거진 for $500. $500에 컴퓨터 잡지 회사에게 이 게임을 팔았다는 거야. 몇 살 때? 12살 때. 천재야, 천재. He was always different. 그는 항상 달랐다. 그는 항상 my little genius boy. 엄마가 말하기를 아우 내 귀여운 천재 소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타임앤즈에게 말했다는 거죠. From the time. 그래서 그가 3살 때 he used to 하곤 했었다. Call him that genius boy. 그를 이제 천재 소년이라고 부르곤 했었다. used to 하곤 했었다. 조동사입니다. used to 하곤 했었다.
그의 팬은 부모님들이 이제 디보스 이혼했습니다. 그때 머스크가 9살 때였네요. 자, 그 이혼 후에 이제 앨런과 브라더 킴벌은 went to live with their father. 아까 아버지와 같이 살려고 갔다 그랬죠. 자, 아버지는 이제 에롤 머스크인데 아버지는 브릴리언 아주 총명한 엔지니어였어요. 그리고 앙트러프리네어였다. 자, 이거 프랑스 말이죠. 아까 이제 프랑스 말을 쓴 이유는 이분이 이제 그 캐나다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앙트러프리네어. 그래서 이제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프랑스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죠. 기업을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데 그 엔터프라이즈하고 좀 비슷한 단어가 프랑스 말로 이제 앙트러프러너라고 하죠. 강사가 이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앙트러프러너. 그러니까 기업가라는 것이죠. 기업가였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인 앨런이 말로는 이블맨, 아주 악마였는데 who torment, 강세가 torment 하면 고통, torment 하면 동사. 명정 동호법칙 기억나죠? 명사는 강세가 앞에, 동사는 뒤에 온다. 그러니까 torment 다르죠. 뭐뭐에게 고통을 주다. 이건 동사가 되겠죠. torment. 그 the boy, psychologically.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소년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폭력으로. 그래서 in ways, 그 방법에 있어서 머스크는 still find painful to discuss.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에 굉장히 painful,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나 봐요. 자, 앨런 머스크 아버지는 그래서 롤링스톤이라는 잡지죠. 여기다 말하기를 he once shot and killed 3 armed robber. 그러니까 아버지 who broke into his home. 아버지 집을 누가 이제 break into 침입했나 봐. 무단 침입. 3명의 armed 그 무장한 robber 강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총을 쏴가지고 한 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가가 나오죠. 강도가 왔는데 강도 3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아버지는 후에 acknowledge 인정했다는 거죠. acknowledge. He fathered a child.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father는 동사로 쓰여가지고 아버지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child였냐? With his ex-stepdaughter. 자, ex-stepdaughter. ex란 말은 before란 뜻이니까 전 stepdaughter, 즉 의붓딸이 되겠죠. 전 stepdaughter. 전 의붓딸과 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이제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42 years his junior. 그래서 42년 이살 먹은 이제 그의 주니어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하여 온 아내가 또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재혼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딸과 쉽게 말하면 그 아기를 또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의 전처가 낳은 딸, 즉 우리가 이제 엑스텝도러 의붓딸이라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의붓딸. 남편의 전처가 낳은 딸. 이 여자 딸을 건드려 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father or child란 뜻이니까. 그래서 his junior 그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acknowledge 신했다는 거죠. 이게 내 의붓딸과 의붓딸을 그러니까 건드려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정말 이거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히 의절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has said he no longer 더 이상 has contact with his father.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아유, 이런 가족에 아픈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붓딸을 건드려서 의붓딸을 건드려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단절했다는 거죠. 단절. 더 이상 컨택하지 않았다. 연결하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 자, school was nearly as bad as home. 학교가 늘 나빴다는 거예요. The precocious child에게는. 그러니까 자, precocious란 말, 꼬신다 이렇게 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숙한, 성숙한. precocious. 어떻게 된다? 미리 꼬신다. precocious. 꼬셔. 너무 성숙해, 조숙해. 이렇게 외라고 그랬어요. 자, 굉장히 조숙한 아이였기 때문에 집에서만큼 학교에서도 굉장히 bad, 나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vicious gang, 아주 사악한 갱들이죠. bully란 것은 이제 괴롭히는 애들이잖아요. bully. 그런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타겟을 삼았다는 거죠. 이 머스크를. relentlessly, 무자비하게 이런 뜻이에요. relentlessly, 뭔가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자비하게 이 머스크를 타겟을 두고 굉장히 그 괴롭히는 아이들의 갱들이 괴롭혔다는 거죠. 근데 at one point, 근데 어떤 시점에서 beating him, 그를 때렸어. so badly, 너무 심하게. 이때 badly 나쁘게란 뜻보다는 너무나 심하게 때려가지고 그가 이제 hospitalized,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comma until은 end 마침내로 번역한다. comma until 마침내. 그리고 마침내 그는 hit a growth spurt in high school. 그래서 growth란 말은 성장이란 뜻이잖아요. spurt란 말은 분출, 급신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스쿨 고등학교에서 이제 마침내 그 growth spurt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started punching back. 이제 좀 키가 급성장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이제 그 자기를 괴롭혔던 애들을 펀칭 그 주먹으로 back 안갚음을 해줬다는 것이죠. 자, 머스크의 maternal grandfather 아까 이야기했죠. 엄마 쪽의 할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머스크한테는. 자, 외할아버지는 had moved from Canada to South Africa in 1950년. 그러니까 50년대에 아까 이제 그 사우스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이제 프리토리아로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고 했잖아요. 50년도에 개인 비행기 자가용 가지고 다녔을 정도니까 얼마나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외가 쪽이. 자, 그러면서 arriving during the early years of apartheid.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50년대가 이제 아파타이드, 아까 인종차별 정책의 그런 초기 시절이었나 봐요. 그때쯤에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때 머스크가 이제 17살이었고, he made the opposite journey. 그래서 그는 반대의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파타이드 정책에 반대해서 어디로 갔다? 그렇지.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는데, 하필이면 이때 캐나다가 문이 열어진 거죠. 엄마가 국적이 캐나다 사람이면 자식도 국적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캐나다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운이 좋았죠. In part 2, 그 부분적인 이유는 뭐였다? 그렇죠. 그 레짐은 정권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권. 즉, 백인 정권. 그 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개인 정권의 밀리터리 드래프트. 드래프트라는 것은 드래프트가 끌다 이런 말도 있지만 다의어입니다. 원고 같은 걸 처음 쓴 걸 초고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징집. 또 드래프트 많이 쓴다. 야구에서 쓰는 용어죠. 신입 선수 선발 제도. 요것이 이제 드래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권을 이제 교체하는 상황에서 정권의 그런 군사 그런 그 징집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로 갔고 테이크 오프라는 걸 이륙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테이크 오프. 그래서 테이크 오프 for 어디로 이륙을 했어? 캐나다로. 그러면서 enrolling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enroll 뭘 등록했어? 퀸스 대학에 어디에 있는 온타리오 주에 있는. 자, 머스크는 나중에 이제 트랜스포트 전학을 갔죠. 트랜스포트 어디로 갔어? 편입을 했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이 퀸스 대학에 2년 다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로 대학을 갔는데 프롬 휘치 명문대죠. 거기서 그는 그레듀에이트 졸업했죠. with 뭘 가지고 더블 메이저. 그러니까 이중 전공을 했네. 피직스 물리학과 경제학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accepted to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PhD 닥터 프로그램에 갔는데 이틀 만에 he moved to California.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는데 drop out 자퇴했다는 거죠. 이틀 만에. 마치 그 잡스하고 비슷하죠. 자, instead 그 대신에 앨런과 킴벌 동생은 decide 결심했습니다. to get in on the nascent internet boom. 그렇죠. 막 nascent 막 싸게 자라는 초기에 그런 nascent 즉 신생의 인터넷 붐으로 이제 붐 속으로 get in 들어갈 결심을 했다는 거죠.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래서 렌트 빌렸다. 타인이 아주 작은 아피스를 팔로 알토라는 곳에서 거기서 잠을 잤다. 마룻바닥에서. 그러면서 샤워했다고 그랬죠. YMCA에서. 그리고 이제 파이릿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해적질 했다는 거잖아요. 해적질. 그러니까 인터넷 라인을 몰래 그 해적질 해가지고 네이버 이웃에서 이웃 인터넷을 해적질 해가지고 lived on Jack in the Box. Jack in the Box를 검색해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그 햄버거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Jack in the Box라는 그곳에서 살기도 했다. 자, while 킴벌은 동생은 trying to dump up business. drum up business 하면 사업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drum up. 그래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으며 일론은 코딩을 넌스톱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은 기술자였고 킴벌은 마치 사업을 이제 잘 꾸리는 아주 사교성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짝이 잘 맞는 동생과 그런 관계였다고 했죠. 마치 뭐처럼 스티브 잡스가 영업을 잘했다고 했죠. 영업을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선배님. 그러니까 이분은 뭐 모든 기술자로서 만드는 탁월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입장이었죠. 잡은 영업을 잘하고 한 명은 기술자. 마찬가지로 킴벌은 어떤 역할을 해서 잡처럼 영업을 잘했고 엘론은 기술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코딩을 계속 썼다는 거니까.
자, their first company. 그래서 zip2 회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인터넷 매핑 서비스였으며, using GPS 데이터를 썼다는 거죠. 위치 기반 시스템, GPS. 그래서 이제 help consumer find the business. 그래서 소비자들 하여금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어디에서? 그들의 네이버, in their neighborhood, 이웃에서. 이것은 이제 precursor, 아주 선구자였다고 했잖아요. 맵퀘스트. 그러니까 지도를 찾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zip2였다는 거. 자, 99년도에 이제 그 닷컴이 막 붐이었을 때 컴팩 회사가 이제 샀다는 거죠. 이 회사를.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순수하게 22밀리언 달러의 가치. 이게 이제 2200만 달러인데 그 당시 260억을 벌었다. 그 다음에 이제 next act, 다음 행동에 있어서 머스크는 decide to reimagine, 다시 이제 구상한 거죠. 생각한 거죠. The global banking system을. 그것이 뭐냐, EPR이었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회사가 닷컴이라는 회사였는데, X닷컴에 X니까 섹스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닷컴, X닷컴 하면 마치 그 야한 사이트, 포르노 사이트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없애고 합병을 했다는 게 된 동기가 이제 그래서 페이팔이라는 회사와의 이제 파트 일부가 되었다는 거. 컴마 휘치. 그래서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였어? purchased by. 누가 구입했어? 이베이가. 2002년도에. 그래서 이베이라는 회사가 이제 페이팔을 사게 되는 거죠. 페이팔이 누구냐? 페이팔 홀딩스 주식회사는 온라인 송금을 지원하고요. 수표, 우편함 같은 전통적 종이 방법에 대한 전자적인 대안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페이팔이었다. 그래서 페이팔이 뜨게 된 거예요. 자, 머스크는 그래서 came away with about 180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1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8천억. 31살 정도에 1조 8천억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 자, 그렇지만 그 글로팅이란 말은 으스대다 이런 뜻이에요. 으스대다. 그러니까 그의 페이데이, 이런 페이데이 월급날 돈을 이렇게 엄청 벌었기 때문에 글로팅, 으스대기는 대신에 머스크는 still seem. 자, 그래서 페이팔에 이제 그 으스대는 대신에 그는 어크란 말은 이제 그 짜증을 냈다는 거죠. That this early company never fulfilled their potential. 이런 그 초기 회사들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잠재력을. As he saw it. 그가 봤던 대로.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런 흐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팔이 had just executed the product plan I wrote in July 2000.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 7월 달 내가 썼던 그 제품 계획이죠. 제품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단순히 execute, 실행을 했더라면 he told a podcast rest. 작년에 이제 팟캐스트 때 말했다는 거죠. It could have put the entire banking industry out of business. 파산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뱅킹 인더스트리가 파산할 정도로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런 그 페이팔 시스템을 팔모로 인해서 이런 위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30살 때 머스크는 그래서 이제 fabulously rich, 엄청나게 굉장한 부자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while away, 자, while away란 말은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다라는 수거예요. While away his days on a yacht. 그러니까 요트나 타면서 그냥 소일거리로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appeal to him, 그에게 매력적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지구인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철학. 그래서 severe bout of malaria. 자, 이 말라리아가 걸렸다는 건데 이분이 이제 딱 2주 동안에 아프리카 여행을 했대요. 여행을. 근데 여기서 이제 말라리아를 걸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그 말라리아를 걸려가지고 이제 kill him. 2001년도에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hose close to him, 그와 가까웠던 those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seem to feel an urgency, 어떤 urgency, 그 응급성, 급박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이 지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이 지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 그래서 make more of his time on earth죠. 지구에다가 그의 시간에 더 많은 걸, more of his time, 그것을 make, 만들어주는 그런 긴급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게 되면 이 지구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못하고 가네. 그래서 좀 급함, 어전시, 급함을 느꼈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뭔가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around 그때쯤에 그는 be shocked, 충격에 쌓였다는 거죠. To discover them, 뭘 알아냈고. 나사가 had no plan to go to Mars.
그러니까 마르스, 그러니까 그 화성에 더 이상 계획이 없다는 거야, 이 나사가.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쌓였던 거야. 왜 나사 하면 계속 우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달 착륙한 이후에 뭐 소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블리라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로버트 주블리는 누군가 봤더니 항공우주공학자예요. 미국의 항공우주 엔지니어이자 작가이며 화성의 인간 탐사를 옹호하다 보니까 지금 로버트 주블리 이 사람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친한 거예요. 같은 공통 소재가 있으니까. 69세가 되겠네요. 미국 뉴욕에 계시는데. 자, 그래서 이 마스 소사이트라는 그 화성협회의 어떤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인트로듀스 머스크를 이제 소개한 거죠. 커뮤니티 오브 시리어스 스페이스 피플에게. 심각한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 모임에 이제 소개한 거야, 머스크를. 이분도 비록 he was skeptical of the latest in a parade of rich men boys. 이 부자인 그 머스크의 그런 퍼레이드, 최근 행보죠, 행보, 퍼레이드. 이런 행보가 좀 의심되지만, 그렇죠? 괴짜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캡티컬 하지만, 소개를 해줬고, 이분이 이제, 에스트로 패티시였다. 자, 패티시란 말은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죠. 패티시. 그래서 이제 성적인 의미로 쓰이면은 뭐, 가죽 같은 걸로 때림으로써, 성적 쾌락을 느낀다. 그런 것 보고 이제, 가죽, 레더. 가죽을 레더라고 하는데, 가죽 피티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토, 별자리, 별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부자인 이 별에 집착하는 이런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스캡티컬, 의심을 했지만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글로브 트로트란 말은 종종걸음으로 걷다 이런 말이니까 글로브는 지구잖아요. 이게 세계 각지로 여행을 종종걸음으로 다니는 사람.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다큐멘터리가 있듯이 여행 프로그램 있잖아요. 마찬가지. 글로브 트로팅이라는 뜻이에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게 전 세계를 다녔던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짐 캔트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머스크를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그의 칼리지 라켓터리 텍스트북을. 그러니까 대학의 그런 로켓에 관련된 텍스트북, 교과서를 빌려준 거야. 자, 아까 왜 이 사람이 빌려줬냐면, 그 머스크는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주 책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책은 머스크가 디바버드, 개걸스럽게 먹었다. 이 말은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그 머스크를 꽉 사로잡았던 책이 바로 그 라켓터리 텍스트북이었어요. 로켓 관련 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agree to take him to Russia. 그래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 원론을 러시아로 데려간 거예요. 자, 왜요? 러시아를 왜 데려갔어? 머스크가 hoped, 희망했잖아요. to buy an old Sovie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벨리스틱 미사일이니까 이제 탄도 미사일. 탄도란 것은 이제 포물선을 미사일 쏘게 되면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이제 벨리스틱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컨티넨탈이니까 대륙간 대륙 사이를, 인터가 비춘이니까 대륙과 대륙 사이를 다니는 그런 탄도 미사일을 이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우주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turn into 뭘로 바꿨어? 로켓 론처. 론처라는 것은 발사대죠. 로켓 발사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He did not come across as credible. come across는 우연히 만나다 수거잖아요. 그런 그 신뢰할 만큼 그렇게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 캔트렐은 리콜,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만남이 우연히 만남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Who is this charlatan? charlatan이란 말은 허풍쟁이.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굉장히 허풍쟁이로서 지금 일면이 있는데, 이런 허풍쟁이가 누군가? This guy is crazy. 이 사람 미쳤나? He is not going to make a rocket. 그는 로켓을 만들려고 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평을 했다는 거죠. 만났을 때. 자, 그의 그 첫 번째 메리지, 결혼은요. 첫 번째 결혼은요. 누구와 결혼했냐면, 아까 여자가 3명 있었는데, 그의 칼리지 스위트하트, 그러니까 동료 캠퍼스 커플이었네. 칼리지의 어떤 스위트하트, 연인이었는데, 저스틴 밀러라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은 작가였다고 합니다. I'm the alpha in this relationship. 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알파다. 갑이라는 거죠. I'm the alpha in this relationship. 그래서 이 알파라는 개념이 뭔가 모르겠네. 정확한 번역이. 자, 그는 말했다. 그녀에게. The newlywed, 신혼부부가 dance at the wedding. 그러니까 웨딩 했을 때 이제 춤도 같이 췄다고 말했고요. 2010년도에 이제 에세이에서 말했다는 거고. She wrote in Marie Claire라는 잡지에 썼다는 거. 자, 트레저드. 근데 비극이 스트라이크, 스트럭 때렸다는 거죠. 2 years later. 2년 뒤에. 그러니까 결혼한 뒤에 2년 뒤에 어떤 비극이 떨어졌냐. 그들의 10주 아들이
네바다라는 아들인가 봐요. 이 아들이 스탑, 멈췄다는 거죠. breathing, 호흡을. in his crib. crib라는 것은 이제 그 아기들을 유아 침대에서 호흡을 멈췄다는 거예요. 호흡을.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죽게 되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istraught, 아주 충격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그 커플은. 그래서 began in vitro fertilization. 자, 비트로가 무슨 말이냐? 생체 외. in vitro는 지역하면 유리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대. 유리 안에서. 그러니까 유리 안에서 fertilization, 생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 또는 제어가 가능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실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험관 아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런 충격에 쌓였기 때문에,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을 해가지고 이 저스틴 밀러의 아내가 이제 gave birth to, 출산한 거죠. 트윈, 쌍둥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되게 쌍둥이를 많이 낳는 경우는 되게 이제 시험관 아기, 그다음에 트리플릿, 새 쌍둥이. 그러니까 총 몇 명을 낳은 거야? 5명을 낳네. all of whom, 그 모두가 보이, 남자네, 남자. 자, 그래서 저스틴이 later told it, 그것을 말하기를 일론은 abandon her. 그런데 엘론은 이제 그녀를 포기했다는 거죠. to tend to his company, 그 회사를 보살피기 위해서 여자를 포기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이제 spiral into depression, 우울증으로 이제 치달았죠. 자, spiral이란 말은 원래 이제 그 나선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나선형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우울증으로 빠졌다는 거죠. inside an LA mansion에서. 그러니까 LA에 있는 집에 안에서 이제 우울증에 빠졌다 보니까 그걸 치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이제 gilded age. gild란 말은 이제 금 도금을 한 그런 케이지. 케이지란 말은 이제 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다 보니까 아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연인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8 years, 8년 동안 자랐고, 총 6명을 낳네요. 첫 아이들은 죽었고, 둘째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지금 5명의 남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육비를 줘야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 여자는 이제 털룰라 라일리라고 해가지고 85년생, 36세네요. 잉글랜드, 영국 배우네요. 오만과 편견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셉션 영화 등에 출연했다.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근데 2번 결혼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검색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2010년에서 2012년 이혼했다. 2013년에서 2016년 이혼했다. 이혼을 2번 했던 전적이 있는 여자. 자, 이 배우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자가 아까 그라임 나왔죠, 그라임? 이 이름이 이제 클레어 바우처인데 이분이 이제 2018년도부터 앨론과 이제 데이팅을 하기 시작했다. 가수입니다, 가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첫 번째 시즌 1, 일론 머스크 시즌 1, 유명해지기 전에 그런 사생활 또는 사생의 그런 천재적인 면모를 어렸을 때부터 싹을 틔웠고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